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보건 및 예상문제 5회 시간입니다. 기출보건으로서는 시리즈는 1회에서 5회까지로 오늘이 정강이고요. 다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 그 다음에 꼭 이것만은 보고 들어가셔야 될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 3회 앞으로도 연재해 드릴 생각입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바뀐 지가 아주 옛날이죠, 이제. 우측 통행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기 또는 현수막 등을 규대한 행렬은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를 다녀야 합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에 있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녹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버스 전용 차로에 차만은 직진할 수 있죠. 녹색이니까 직진 당연히 합니다.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등화가 들어왔습니다. 직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차만은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아니죠. 파란불인데 통행해야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횡단할 수 있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녹색 등화 시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등화가 들어왔을 때는 차만은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 아니고 그냥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주행 전후에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석은 되도록 주행 중에 조작한다. 틀렸죠. 주행 중에는 운전석을 앞으로 뒤로 밀거나 이런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운전석은 조정하셔야 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인할성 물질을 차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높이 지안에 있는 곳에서는 차량 높이에 주의한다. 맞죠? 차를 후진할 때는 백밀러에만 보지 말고 반드시 내려서 직접 후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석은 반드시 출발 전에 조정하고 주행 중에는 절대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자 측의 효과를 거리가 먼 것, 운영자 측입니다. 네, 현금 소지 불편 해소, 이거는 승객이죠. 그러니까 운영자 측의 효과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건 승객의 효과입니다. 이용자의 효과입니다. 운영자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운영자 측이죠. 수입관리가 용이하다, 운송 수익이 증대한다, 다양한 요금 체계에 대응한다. 다양한 요금 체계에 대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교통카드가 있으면 어느 구간을 넘는 어떤 구간에서는 이제 체증 요금이 붙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다 저절로 계산되죠. 타는 곳이 이미 계산됐기 때문에 내리는 곳이 요금 별도 구간제라 해도 다 계산해서 된다고요. 다양한 요금 체계에 대응하게 되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현금 소지 불편 해소는 맞는데 누구에게? 이용자인 승객에게 미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악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악수는 직원이 승객에게 청한다? 아니죠. 승객이 직원에게 청해야겠죠. 틀린 지문이고요.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요. 악수하는 손을 흔들거나 꽉 잡지 않는다. 맞습니다. 악수하는 도중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악수는 승객이 직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악수는 승객이 직원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교통카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교통카드 시스템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단말기가 있고 정산 시스템이 있고 집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직업윤리가 아닌 것은, 올바른 직업윤리는 그렇죠. 봉사정신, 책임의식, 소명의식, 생계유지 수단.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죠. 근데 올바른 직업윤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고르셔야 합니다. 생계유지 수단은 올바른 직업윤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업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직업관이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의 도입의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간선 급행버스, 소위 말해서 이제 BRT라는 것인데, 계속 교통 처진이 계속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이것 때문에 하락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 체증이 계속되니까 버스 안 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조정해 보려면 도로와 교통시설은 시설 증가가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들고, 도로교통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의 감소, 이거 틀린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든다. 투자비의 급격한 증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선 급행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간선 급행버스가 되려면 제일 시급한 것이 사실은 교차로 시설 개선이 돼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기다리는 시간이 무시 못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BRT는 여기 오면 벌써 이 버스에다가 이 교통신호를 맞춰가지고 오면 이 버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직진 신호가 바뀌어줘야 돼요. 이런 교차로 시설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돼야 됩니다. 또 환승 시설도 개선돼야 되고 통행권도 확보돼야 돼요. 요금 체계를 굳이 개선할 필요는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통행권이 확보돼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차로 시설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뭐 굴절버스라든가 많이 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동차도 개선이 돼야 되고요. 환승시설도 개선이 돼야 되고 운행관리 시스템도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금체제 개선은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BRT, 버스 레피드 트랜시트, 여기 이제 간선 급행버스인데, 이게 되려면요, 중앙버스 전용 차로는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편리한 환승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교차로 우선 처리 시스템, 이 차가 통과할 때는 거기에 맞는 신호등이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차로에 대기하지 않게. 그 다음에 굴절버스 같은 그런 많이 실을 수 있는 고급 전용 차량이 있어야 되고, 관제 시스템도 개선돼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차량도 굴절버스와 같은 대용량 차량을 써야 합니다. 그 시스템도 우선신호 시스템, 사거리에서 우선신호 시스템 이런 걸 사용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입성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을버스, 전세버스, 아니죠. 전세버스는 아니고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는 전부 앉아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 필요 없습니다. 전세 낼 때 전부 앉아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필요 없는 거 전세버스입니다. 손잡이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 것은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완충장치, 현가장치입니다. 이건 자동차 현가장치, 리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고요. 이거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된 거, 여러 겹으로 된 스프링 철제를 덧붙인 거예요. 이게 판 스프링이에요. 판 스프링. 어디였습니까? 화물 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라든가 또는 대형 버스 이에 사용되는 이 판 스프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뭡니까? 공기 스프링, 공기 스프링이에요. 공기 스프링 완충 장치인데 이거는 주로 고급 버스 가장 승차감이 좋은 거죠. 공기 스프링으로 된. 그래서 이러한 평가 장치들이 있다.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공기 스프링. 자,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에 주로 사용되는 현가 장치 뭐라고 그랬죠? 판 스프링입니다.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에는 판 스프링입니다. 진짜 아주 고급 버스에는 공기 스프링도 쓰지만 그래서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되는 것은 판 스프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건 아주 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조문으로요.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운전면허 못 딴다고요? 3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3년 동안은 딸 수 없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법 82조 2항 5호에 이 하나의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앞차의 정당한 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정당한 급정지도 있고 상당한 급정지도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당한 급정지고 어떤 게 상당한 급정지냐. 굳이 여기서 말하면 1, 2, 3번은 정당한 급정지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하다고는 볼 수 있죠. 신호를 착각해가지고 급정지를 했더니 뒷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자, 이게 정당한 거냐 상당한 거냐 약간의 차이는 있죠.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하죠. 착각했을 뿐이지 급정지했어요. 뒷차는 왜 방해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신호를 착각해서 급정지했다. 그러면 정당한 급정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차가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급정지했더니 뒷차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정당한 겁니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보고 급정지하는 경우, 앞차의 교통사고를 보고 급정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정당한 급정지가 되고요. 신호를 착각해가지고 급정지를 했다. 정당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급정지는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터보차저의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공회전 또는 워밍업 시에 무부하 상태에서 급가속한다. 어떤 경우도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급가속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회전 또는 워밍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부하 상태라 하더라도 급가속하는 것은 상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맞는 지문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쉽게 꺼지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엔진이 쉽게 꺼진다. 그러면 뭐 연료가 부족하든 필터가 막혀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 안 되든 그렇죠? 에어클리너가 필터가 막혔다. 그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꺼지겠죠? 밸브 간극이 비정상이다. 이래도 꺼질 수 있죠? 연료 필터 막혔다. 공회전 속도가 높다. 공회전 속도가 낮을 경우에 꺼질 확률이 있죠. 높다 그건 아니죠.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회전 속도가 높다 그러면 쉽게 꺼지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회전 속도가 높다입니다. 그래서 공회전 속도가 낮을 때 엔진이 꺼질 수 있으며 공회전 속도가 높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가스 공급 라인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노출될 때 조치 방법. 탑승하고 있는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누설 부위를 비눗물 또는 가스 검진기 등으로 확인해 봅니다. 엔진 시동을 끈 후, 그렇죠? 메인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고, 맞습니다. 차량 부근으로 화기 접근을 금지합니다. 왜? 지금 가스가 새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연결 부위에서 가스가 새는 경우 너트를 조입니다.
그래도 세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V너트를 교체한다? 아니, 이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실린더에 있는 가스가 빠도록 시간을 가지고 좀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후반부가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앞에는 맞죠? 너트를 조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돼요. 이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가스가 정제될 때까지, 소거될 때까지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대기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내부에 찬 그 가스가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며 대기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기식 브레이크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브레이크에 공기식 브레이크도 있죠. 이제 공기식 브레이크가 있으면 이 공기식 브레이크에 압축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 어디서 하죠? 엔진에서 한다고, 엔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공기가 좀 샌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엔진이 열심히 일하면서 압축 공기를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누출될 때도 안전성이 낮다 그러면 틀린 거죠. 여전히 안전도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높은 편이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왜? 계속해서 엔진이 돌아가면서 압축 공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유압 브레이크보다 값이 싸다? 유압 브레이크보다 값이 싸다? 이 부분은 좀 이제 한번 보고요. 엔진 출력을 사용함으로 연료 소비량이 많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예. 엔진 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이 많습니다.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 제동력이 조절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예. 페달을 밟으면 제동력이 조정됩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봐야 합니다. 2번은 유압 브레이크보다 값이 싸다, 비싸다. 일률적으로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유압 브레이크도 꽤 비싸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라고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출이 된다 해도 제동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엔진이 그래서 압축 공기를 충당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보다 공기 브레이크 값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맞는 싸다 그래서 틀렸네. 공기 브레이크가 유압 브레이크보다 값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 제동력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틀린 거고요. 맞는 지문은 공식 브레이크에서는 계속해서 엔진이 출력되면서 공기를 보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소비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모터가 회전하지만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의 점검 방법. 모터는 회전합니다. 근데 엔진 시동은 안 걸려요. 즉 세르모터, 스타트 모터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엔진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이런 건 별 필요가 없죠. 이제 전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휴지 단선, 배터리 방전 이런 건 아니죠. 배터리 단자 연결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스타트 모터도 안 들어갈 때 얘기죠. 그래서 스타트 모터가 들어간다면 배터리도 이상 없고 단자나 전기도 이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연료라든가 또는 필터 이런 걸 점검해야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동 모터는 회전하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연료, 필터 이런 걸 점검해야 합니다. 엔진 후드 개펫이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엔진을 정지시키고 엔진룸을 점검한다. 이게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항상이란 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회전 상태를 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지만 벨트의 느슨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회전 상태에서 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회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정지시키고 봐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기분입니다. 도어를 닫은 후에는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키움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키를 사용해서 잠근다. 맞습니다. 엔진 시동 상태에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동을 끄고 점검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엔진 시동 상태 점검이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넥타이라든가 긴 옷소매 이게 벨트에 딸려 들어가면 안전사고 나니까 이런 거 주의해라. 맞습니다. 근데 항상 엔진 끄고 엔진룸 점검해라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돌아가는 상태, 엔진 회전 상태를 봐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음 중 자동차의 계기판 용어가 아닌 것은 수온계, 그렇죠? 있죠. 전압계 있습니다. 회전계 RPM 보죠. 기압계. 자동차에서 기압계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기압계 붙어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보통 자동차에서는 이건 다 있죠.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건 회전계, 그 다음에 수온계는 엔진의 냉각수 온도, 그리고 전압계는 배터리가 충전됐냐 방전됐냐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 이건 다 있고 기압계라는 건 없습니다.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 휠 얼라이먼트 해가지고 타이어 마모 방지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토인입니다. 토인. 토인이죠. 정확한 발음은 토인. 앞바퀴의 역방향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타이어의 마멸을 방지해주는 거 토인입니다. 연료 주입구 개폐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연료를 충전할 때는 항상 엔진을 끄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료 주입구 근처에 불꽃이나 화염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캡을 열 때 연료의 압력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열어라. 맞습니다. 연료 캡에서 연료가 새거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완전히 이런 건 좋지 않죠. 신속히 분리한다. 아니야. 이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자동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엽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료 캡에서 연료가 새거나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 연료 캡을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상황이 멎을 때까지 대기했다가 이제 천천히 연료 캡을 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열의 발산이 좋아 발열이 적고 펑크 수리가 간단하다. 그런데 유리조각 같은 것이 손상돼서 찢어버리면 수리하기가 어렵다. 이게 뭐냐? 튜브리스 타이어죠. 목 같은 거 찔린 건 아주 쉽게 수선합니다. 그런데 유리 같은 것에서 옆으로 찢어져 버렸다. 이건 거의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튜브리스 타이어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열의 발산이 좋고 못에 찔려도 아주 쉽게 펑크 때우죠. 그래서 펑크 소리가 간단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유리 조각 등에 의해서 손상되면 옆으로 찢어지면 수선이 어렵다. 튜브리스 타이어. 교통사고의 4대 요인이 아닌 거. 교통사고의 4대 요인 그러면 먼저 날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길 위에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도로 작업하다 말아갖고 웅덩이가 있는데 그날따라서 벼락치고 큰 소나기가 왔다. 이 도로 환경이죠, 이건. 그래서 자동차 조건, 도로 조건, 그 다음에 벼락치고 비 오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4대 요인이 들어가는 거죠. 인적 요인, 환경 요인, 도로 요인. 물리적 요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4대 요인은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환경 요인입니다. 평가장치에서 스프링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아까도 잠깐 봤지만 공기 스프링 있었죠. 코일 스프링 있고 판 스프링 있고 밸브 스프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프링의 종류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이 있고
공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스프링이라는 것은 없다. 내륜차와 외륜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은, 내륜차, 외륜차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 이 커브를 돌 때 안쪽 바퀴가 그리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차이, 앞바퀴는 이렇게 도는데 뒷바퀴는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차를 내륜차, 안쪽 바퀴의 차다. 밖으로 도는데 얘는 이렇게 도는데 얘는 이렇게 돌으면 이거를 외륜차, 바깥쪽 바퀴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 근데 어떻게 차체가 클수록 이게 커지겠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버스를 몰 텐데 버스는 길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륜차나 외륜차에 의해서 사람의 발이 밟히든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길이가 길수록. 그래서 이런 내륜차와 외륜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은 어떤 차냐? 대형차다.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가 클수록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내륜차와 외륜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은 대형차입니다. 대형차일수록 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운행 전 차량 외관 점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관 점검입니다. 눈으로 한번 쑥 봐서 점검하는 거죠. 차체의 기울기는 괜찮은지 외관 점검이죠. 번호판에 오염이나 손상은 없는지 눈으로 보는 거니까 외관 점검입니다. 유리는 깨끗하게 깨진 곳은 없는지 외관 점검입니다. 브레이크 페달 작동은 이상이 없는지, 이건 외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이건 작동하는지의 작동 검사를 해봐야 돼요. 또 운행 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일단은 운행 들어가면서 출발 전에 또는 출발하고서 바로 브레이크 몇 번 밟아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외관 점검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출발과 동시에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될 경우 그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안전거리라고 그러죠. 앞차와의 추돌을 방지할 만한 거리,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체 시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체 시력은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력, 정지 시력은 정지된 물체에 대한 시력. 자, 동체 시력.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죠. 맞습니다. 정지 시력이 저하되면 동체 시력도 저하됩니다. 동체 시력은 저도 밝기가 낮을수록 저하됩니다. 맞습니다. 어두울수록 저하되겠죠. 동체 시력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저하됩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휙휙 지나갈수록 못 보는 거죠. 저하되니까. 느리게 지나가면 어지간하면 볼 수 있죠. 우리가 적성검사 받을 때 정밀검사인가요? 그 받을 때 해보셨지만 휙휙 지나가면 나이 든 사람들은 더 못 봐요. 그래서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저하된다 그래야 돼요. 느릴수록 저하된다 그래야 틀렸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체 시력은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저하됩니다. 빨리 휙휙 지나가는 것일수록 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중앙 분리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그렇죠? 중앙선에 그냥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잘못 보셨어요. 이게 방어 울타리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다. 쉽게 말하면 중앙선에 펜스가 쳐져 있다고 해보세요. 중앙 분리대가. 그러면 치명적인 정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서로 이 선을 안 넘으니까. 도로 중심 측의 교통 마찰을 감수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한다. 이것도 맞고요. 야간에 주행할 때 전조등 불빛이 좀 감소되겠죠. 여기다 또 뭐 나무를 심었다든가 하면 더 감소되겠죠. 중앙선에다가 이거에다 분리되다가 도로관리 작업 공간, 지하 매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거는 이 중앙선이 아니고요. 요 갓길이죠. 갓길. 요 갓길에다가 이런 작업을 하고
매설물을 묻고 이런 것은 이 갓길의 역할이에요. 갓길의 역할. 그래서 요거는 어깨길, 갓길의 역할이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